안녕하세요. LA 한의사 오세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신 무기력증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피로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그 무기력감 내지는 에너지 부족의 형태로 몸 하루 종일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은 거를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충분한 휴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인을 우리가 따져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먼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당뇨병이라든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당뇨병 같은 거는 이제 우리 몸에 영양분을 받아서 에너지를 쓰는 자체가 안 되고 전부 다 소변으로 그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서는 양기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한방에서는. 그래서 이제 몸도 차가워지고 기력도 없고 계속 졸리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리고 또 잠을 잘 못 자는 경우에도 우리가 무기력증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기 같은 거 인펙션이 걸렸을 때도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기력증으로 많이 나타나는 게 그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 아무것도 하기가 싫죠. 정신적인 피곤함 내지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양 부족에 의해서 안 먹으면 당연히 기운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 중에서도 우리가 운동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 근력이 없으면 당연히 기운이 없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약물에 의존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우리 보약으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인삼이죠. 근데 인삼 굉장히 좋죠. 근데 인삼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몸이 차갑다, 소화가 안 된다, 기운이 없다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체질을 따지면 소음인 체질이죠. 그렇지만 소양인들 중에서 열이 좀 많고 성격이 급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서 안압이 높아진다거나 고혈압이 생겨갖고 머리가 아프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삼이 좋지만 인삼은 체질에 맞춰서 써야지 되고, 그 다음에 황기도 좋아요. 황기도 기운을 쭉 올려주죠. 그래서 좋은데 황기 역시 체질이 소음인 체질에 더 맞아요. 그런데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많이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보약제로 쓴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홍경천이라는 약재가 있어요. 백두산 산지에서 자생하고요. 그 다음에 티벳 산맥에서 많이 자생해요. 그러니까 고산지대 험지에서 자생하는 약초인데요. 이거는 열체질한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운을 보여주는 보약이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홍경천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로디올라라는 약재로 해서 영양제 파는 데서도 많이 팔아요. 근데 이제 고산지대 험지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겠어. 일교차가 심한 곳에서 살기 위한 그 생명의 에너지를 인간이 이제 빌려와서 이제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은 재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재배를 하기는 하는데 재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아직도 천연 올게닉으로 야생에서 우리가 채취한 것들을 쓰게 돼요. 그래서 그 홍경천이란 약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체적인 스트레스에 이제 적응할 수도 있고, 피로 같은 것도 쉽게 좀 극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홍경천에 의해서 집중력하고 지구력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약물에 의존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운동, 생활 자체적인 치료법으로 좋은 게 있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화타협척혈로서 우리 인간의 무기력증, 우리 생명 활동을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화타라는 분은요, 우리 한의 역사가 한 3,000년 정도 되는데 한 1,900년 전에
화타라는 분이 이제 그 후한 시대 우리가 삼국지 배경으로 한 소설에도 화타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화타 그 다음에 편작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두 분을 굉장히 유명한 명의로 꼽죠. 근데 이 화타라는 분은 이제 태어난 게 아마 서기 한 140년도, 145년 정도에 태어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외과 수술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마비산이라는 마취약을 개발해 가지고 마취를 시키고 이제 외과적인 수술을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외과적인 수술로 인해서 그 예전에 그 한의학에서는 외과 수술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돌아가시냐면 이제 조조를 보니까 뇌종양이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뇌종양이 시작이 됐으니까 조조한테 마비산을 써서 마취를 한 다음에 뇌에 구멍을 뚫어서 그 뇌종양을 없애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위험하다라고 이제 직언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조조는 뭐 삼국지에서 항상 서로 싸우는 그와 같은 관계에 있다 보니까 요거 첩자가 와서 나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시도하는 거다라고 생각해갖고 감옥에 넣어버려요. 그래갖고 감옥에서 죽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몇 년 있다가 조조가 정말로 뇌종양이 심해갖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니까 화타를 찾아요. 근데 화타 이미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뇌종양으로 이제 조조가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화타 같은 이와 같은 명의의 이름이 붙어져 있는 혈자리 이름이 화타 협척이라고 그래요. 협척. 척추 바로 옆에 있는 혈자리가 화타 협척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척추 옆에 있는 이 화타 협척혈이 이제 흉추 1번부터 요추 5번까지 양쪽에 척추 옆에 이렇게 34개의 혈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척추에서 자극을 해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부 장기가 다 좋아지고 신경계 질환을 다 고쳐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척추만 잘 교정을 해도 예를 들어 요통, 뭐 변비통, 그 다음에 가슴의 통증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죠. 근골격계, 어깨 축지 통증까지 좋아지죠. 그 다음에 내부의 장기 질환의 개선에도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모든 자율신경이 척추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척추에서 나오기 때문에 심장, 폐, 간 등 모든 내부 장기 기능을 조절해 주면서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신경계를 또 조절을 해요. 그래서 자율신경을 조절해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화불량이 있어요, 변비가 있어요, 생리통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또 개선도 시켜주죠. 그렇게 모든 증상들이 개선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혈순환이 잘 된다는 말은 면역력이 증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타 선생이 강조하고 화타 선생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 화타 협척혈을 잘 자극을 해주게 되면 전반적인 신체 증상의 8, 90%가 다 개선이 돼요. 동시에 근골격계의 질환도 다 호전이 되죠. 플러스 제가 강조하는 그 천골 부위 있죠. 탄려혈이라고 하는 파트와 그 다음에 요즘 그 셀폰 많이 보잖아요. 핸드폰 보시면서 이 경추가 다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경추가 삐뚤어져 있는 거를 팔의 통증이 나타나요. 신경이 찝히니까.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이 오셨냐면 어깨가 너무 아파갖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는데도 통증이 개선되지 않아가지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경추 목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 주는지 알려드렸고 이렇게 해서 증상을 호전시켜 드리는 방법을 다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화타 협척혈 플러스 경추 그 다음에 청골까지 다 자극해 줄 수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피넛볼 마사지볼이라고 그래요. 피넛 마사지볼 이런 거 하나 구하시면 좋아요. 그 외에 다른 툴도 있는데 각자에 맞는 툴을 쓰시면 되겠지만 이거를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천골이라고 그러죠. 천골이라고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위를 자극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요거를 엉덩이를 들어가지고 여기다 놓고
그쪽 부위에다 놓고서 앞뒤를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이쪽 하복 부위, 여자들 생리불순, 남자들 전립선, 그 다음에 스태미너 부족 모든 것을 이렇게 자극을 해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허리띠 있는 대로 이게 올려요, 조금. 그래서 올려가지고 이걸 허리에 놓고서 역시 한 밑으로 위로 이렇게 조금씩 자극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극을 해주고, 요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30초, 20초 자극을 했다 싶으면 요거는 또 조금 올려주세요. 옷에 자꾸 말리거든요. 이걸 그냥 굴리면. 그래서 이렇게 자극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지금 여기에 신장하고 비장, 간 이런 쪽에 연관된 데를 하는데 옷이 말려가지 않게끔 해서 또 조금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등허리까지 올려주세요. 등허리까지 올려줘갖고 등허리 이렇게 해주시고, 요즘 일자목, 거북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목 있는 데까지 해가지고 목에서 이렇게 해줘도 좋아요. 그 다음에 목을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풍지혈이라는 자리 있거든요. 거기를 자극하면서 도리도리 해주시고 이렇게 해줘갖고 한 30초 정도 쉰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지 마시고요. 이렇게 돌아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서 일어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갖고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툴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런 툴을 또 구하실 수도 있어요. 양쪽에, 척추 양쪽을 자극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왜냐하면, 피넛볼 마사지볼이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더 편한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갖다 놓고 굴릴 거 없이 이렇게 체중으로 눌러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올려서 또 눌러주고, 또 조금 올려서 또 눌러주고, 저처럼 이렇게 빨리 하지 마시고 한 10초, 15초 정도 이렇게 지그시 있는 상황에서 다음 혈점으로 이렇게 또 올려주시고, 그리고 또 한 15초 지났다 싶으면 또 조금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손이 안 올라가는 경우에는 몸을 내려주세요. 몸을 내려서 또 자극을 해주시고, 또 몸을 조금 더 내려서 등허리를 자극해 주시고, 화타협조혈을 이제 자극을 해주시는 거예요. 척추 주변의 혈점을. 또 이렇게 해서 더 내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이거를 목에다 대고 도리도리를 쭉 해서 풍지혈자리까지 자극을 해주시면 하루가 아주 개운하게 시작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1분 정도 쉬었다가 척추가 완벽하게 이완이 되면 자율신경들을 모두 다 자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릴렉스한 상태에서 1분 정도 있다가 그리고 옆으로 돌아서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셨죠? 이와 같이 자극을 해주시게 되면요. 제가 자신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무기력증은 쉽게 개선이 된다. 우리가 아침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한 5분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하시게 되면요. 하루 종일 아주 개운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만성적인 질환의 개선을 80~90%를 할 수 있다. 면역력도 증진이 된다. 내부 장기도 다 활성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까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